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차수열 합에서 문제 유형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수열의 합.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었어요. 자, 우리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부할 때 했던 거. 자, 얘는 무조건 뭐를 활용하자고요? 자, 라지 A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등차수열인데 마이너스 5라는 수와 100이라는 수 사이에 자, 이렇게 n개를 넣습니다. x1부터 xn까지 n개를 넣어서 새로운 등차수열을 만든 거야. 그죠? 자, 이때 이 등차수열을 라지 A이라 그러고, 자,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항이 라지 A1이 마이너스 5고, 자, 그럼 이게 전체 몇 개입니까? 전체가 가운데 n개가 있고 양 끝에 한 개씩 두 개가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마지막 100은 라지 A의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차수열의 합이 760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등차수열의 합, 자, S의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1항부터 n 플러스 2항까지니까 자, 이것은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일 앞에 거와 제일 끝에 거를 알고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5와 100을 더해줍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 이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자, 95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7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이제 자, 약분을 하고 좀 계산을 해봤더니 n이 14가 나왔어요. 자, 이걸 계산했더니 n이 1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수열의 공차 D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이 라지 AN이라는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고요. 자, 그리고 라지 A의 n 플러스 2인데 자, 우리가 n이 14라고 구했거든요. 자, 그러면 라지 A의 16이 되겠습니다. 라지 A 16은 라지 A1 플러스 15D인데 자, 라지 A1이 마이너스 5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5 플러스 15D. 자, 이것이 10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5D는 105. 그래서 D 값은 105를 15로 나눴더니 D 값이 7이 되겠습니다. 자, 두 수 사이에 새로운 수열을 끼워 넣어서 만드는 어떤 이 수열은 무조건 우리 라지 AN이라는 것을 활용하자. 됐나요?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자, 요건 좀 별표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등차수열 합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자, 상황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일 때, 또는 첫째 항이 반대로 음수이고 공차가 양수일 때입니다. 자, 이때는 이 등차수열 합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일 때는 이 등차수열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상황에서 등차수열 합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더한 것이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냐? 자, 이걸 가지고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라는 것은 이 등차수열은 일정 항까지는 계속 양수가 나올 것이고 어딘가부터는 음수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쵸?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라는 것은 애가 계속 줄어들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양수가 쭉 나오다가 어떤 항부터는 음수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양수끼리 계속 더해주면은 이 등차수열 합은 커질 거잖아요. 그죠? 계속 커질 거야. 양수가 계속 더해주면 계속 커질 거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음수가 딱 더해지는 순간 이 등차수열 합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죠? 즉 일반항이 음수가 나오기부터는 이 음수를 더해주면은 이 등차수열 합의
대값이 아니라는 거지. 합이 줄어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기 그 직전까지 합이 등차수열 합의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최대값이건 최소값이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반드시 필기하고 기억하십시오. 자, 일반항의 부호가 바뀌는 그 직전항까지입니다. 자, 직전항까지의 합이 이 등차수열 합의 최대 또는 최소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자,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일 때는 이 등차수열 합의 최대가 나올 거고, 반대로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일 때는 최소값이 나올 건데, 자, 어디까지?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될 것이냐? 일반항의 부호가 바뀌는 그 직전까지입니다. 만약에 10번째 항부터 부호가 딱 바뀐다면은 그 직전까지 9번째 항까지 합, 즉 S9가 그 등차수열 합의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입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공차가 4입니다. 자, 그럼 이 등차수열에 우리 일반항부터 구해볼까요? 일반항. 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0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공차가 4. 그래서 4n 마이너스 34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니까 이 등차수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더한 것이 이 등차수열 합의 최소가 될 것이냐?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부호가 어디부터 바뀌느냐? 자,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얘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 음수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일반항 AN이 양수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음수로 출발했으니까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n, 자, 4를 나눴더니 4분의 34. 자, 그럼 이 값이 8점 얼마 되잖아요. 8점 얼마. 자, 근데 n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a의 9부터. 자, 9부터 양수, 즉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죠? 자, 1항부터 8항까지는 음수고 딱 9항부터 양수인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등차수열 합, 자, 이 등차수열 합의 최소는 그 직전까지 8항까지 더한 S8이 이 등차수열 합의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S8만 구해주면 답이 될 거야. 그죠? 자, 등차수열 합 공식 2분의 n이 8이고요. 자, 그러면 2a1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n 마슬 7, d가 얼마입니까? d가 4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약분시켰더니 4. 그래서 4 곱하기, 자, 이게 얼마입니까? 자, 4 곱하기 마이너스 60 플러스 28 했더니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겁니까? 32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128이 등차수열 합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합시다.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는 첫째 항이 양수, 공차가 음수일 때는 최대가 나오고,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일 때는 최소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더해야 된다고요? 일반항의 부호가 바뀌는 그 직전까지 합이 그 등차수열 합의 최대 또는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3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자, 어떤 거 있습니까? 1 있잖아. 그죠? 그리고 3 있고, 5 있고, 자, 7 있고, 점점점 가서. 그러니까 이게 1, 3, 5, 7, 9 홀수잖아요. 그죠? 자, 30 이하니까 어디까지? 29까지. 얘들을 싹 더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얘들을 싹 더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 1을 A1 첫 장이라고 보고, 3이 두 번장이고, 5가 세 번장.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있는 29가 몇 번째 항일까? 자, 그럼 우리 이제 뭘 찾아볼까요?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자, A는
첫째 항이 1이고요. 플러스 n-1에 자 얼마씩 커집니까? 2씩 커지니까 공차가 2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항이 2n-1이 되는데 2n-1이 29가 되는 n 값이 얼마입니까? n이 15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29는 a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S15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자 n 항의 개수가 15개. 자 그런데 제일 앞에 항과 제일 끝 항을 알고 있으니까 1 플러스 29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시켰더니 15의 제곱이니까 2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에서 마지막 개념입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 자,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수열이라는 단원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계속 끝없이 나올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떤 단원에서 배우고 있어요? 등차 수열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이 등차 수열에 국한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수열에서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라는 것은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SN이라는 걸 써봅시다. SN은 뭐라고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자 어딘가에 n-1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N 즉 SN이라는 것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 한 줄을 더 써볼 거야. S의 n-1을 써볼 겁니다. 자 Sn-1은 뭡니까? A1 더하기 A2 자 1항부터 어디까지라고요? n-1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쭉 이렇게 한번 빼볼 거야. 자 뺐더니 좌변이 Sn-Sn-1인데 자 이게 보세요. 이만큼 보입니까? 싹 없어지고 AN만 남는 거죠. 자 그래서 SN에서 Sn-을 뺀 것이 AN이다. 자 이것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 SN에서 Sn-1을 뺐더니 AN이다. 자, 이거는 절대로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야. 자, 무슨 말일까? 반드시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N이 2 이상이란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N이 1이면 자, S1 빼기 S0 0항이 있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SN에서 SN-을 빼서 AN이 됐습니다. 자,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 즉 2항부터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수열이 완성이 되려면 첫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장은 어떻게 구할까? A1은 S1이다. S1이라는 것이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S1이 곧 첫째 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SN에서 SN-을 빼면 AN입니다. 자,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인데 이 관계는 반드시 단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고요. 첫 번째 항 A1은 S1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SN이 3n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S에 n-1을 써보겠습니다. 그냥 n 자리에 n-1만 넣은 거야. 자, 3의 n-1의 제곱 플러스 4의 n-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 주니까 3n제곱 마이너스 2n인가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만 남았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쭉 빼겠습니다. 자, 뺐더니 좌변이 SN에서 SN-을 뺐으니까 이게 AN이고요. 자, 그러면 3n제곱 플러스 4n에서 3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를 뺐더니 6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 AN이 그냥 6n 플러스 1이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뒤에 달아야 됩니다. 단 n이 2 이상입니다.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구해야 됩니다. A1은 S1. S1은 자, 여기 N자리에 자, 여기 N자리에 1을 넣었더니 S1은 3 더하기 4, 7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S1, A1은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1은 7이 되겠고요. A3은 자, n이 이제 3입니다. 2보다 크니까 요 an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자리에 3을 넣었더니 6 곱하기 3 플러스 1. 그래서 19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1 플러스 A5는 7 플러스 19. 그래서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SN에서 SN 맛을 빼면 AN인데 무작정 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 관계식은 단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가 있고 A1은 S1,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한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